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면역 체계의 문제로 우리 몸의 관절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우리 몸 관절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라는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유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류마티스 내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단어들은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류마티스의 정확한 뜻이 뭔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류마티스란 말은 흐르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나쁜 체액이 흘러 병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즉, 류마티스는 어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질환 발생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용어이고요. 예로부터 류마티스로 설명하던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하여 100여 가지의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체액이 흐르는 모든 곳에 이 류마티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또 치료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류마티스 내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면역이란 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체에서 병원균을 방어하거나 외부의 자극 물질을 처리하는 이런 면역 계통의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는 보호받아야 될 자기 몸의 세포나 조직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것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내과는 이러한 자가 면역에 의해 인체에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과입니다. 또한 대개 이러한 질환들이 뼈나 관절, 근육, 힘줄, 인대 이런 근골격계에 같이 침범하여 통증이나 염증을 일으키므로 이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도 함께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말 때문에 일반적인 관절염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제일 많은 이 노화에 따라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이건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이 원인이나 진행 양상, 치료 이런 애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보자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이 뼈를 싸서 보호하는 연골이라는 이런 물렁뼈가 있는데요. 이 물렁뼈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으로 이제 가장 흔한 관절 질환이 되겠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체계 자체 이상이 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이 백혈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오작동을 해서 특히 이제 관절 부위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프고 이제 변형까지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발생 원인부터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요? 네, 40대에서 70대 사이에 이제 흔하게 나타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보면 약 0.5에서 한 1% 이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면서 내 몸이 아픈 게 과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두 질환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모두 이제 손가락 관절에 이제 아픈 것들이 있는데요. 손가락 관절이 아침에 경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경우는 되게 1시간 이상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손을 조금 움직여주면 금방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통증이 좀 더 심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손을 쓰고 나면 아픈데 조금 쉬고 있으면 좀 금세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만져보면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관절을 많이 사용하니까 관절 주변에 뼈등이 이제 자라기 때문에요. 만져보면 딱딱하게 손가락이 만져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박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긴 것이라 빵빵하게 이게 부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에 많이 생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두째 마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주먹을 쥐었으면 손등에서 불룩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 있죠. 예. 여기를 손허리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위에도 자주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차이점이 있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떨쳐낼 수가 없는데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하면 선생님 왜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참 이렇게 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설명할 때는 이제 어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적 인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의 증거를 들자면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쌍둥이에서 한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되면 다른 쌍둥이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한 30에서 50%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또 유전자적인 영향으로는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분석해 보니까 특정 유전자가 있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또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절통 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도 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초기 증상으로는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기운이 없거나 이제 온몸이 쑤시거나 뭐 미열이 나거나 피로감, 또 애매한 근육통, 관절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 마디가 이제 정말 붓고 이제 만졌을 때 아프고 근데 손을 그러면서 쓸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손가락만 있다가 뭐 손목, 뭐 발가락, 팔꿈치, 뭐 무릎, 발목, 어깨 이런 것 같이는 이제 점점 이렇게 한두 관절씩 더 생기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증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다가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움직임에 불편이 없어지는 이런 조조강직이 있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되게 이제 관절이 아픈 것들이 양측이 이제 대칭성으로 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오른손이 아팠다가 나중에 왼손, 양손이 같이 아픈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되게 작은 관절이 많이 아픕니다. 네, 손이나 손가락, 발가락, 발목 이런 것들이 아프게 됩니다. 이제 손이 아프면 저희가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이제 뭐 문고리를 돌린다든지 대개는 와서는 병마개를 내가 딸 수가 없었다. 손이 이제 붓고 아프니까요. 그래서 또 주먹을 아침에 꽉 쥘 수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관절의 통증, 뭐 좀 더 진행하면 염증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곳에서도 또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요. 관절 위에 다른 여러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신 침범의 증상으로는요, 열이 난다든지 전신 세압감,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눈물샘, 침샘 이런 것도 염증을 일으켜서요. 뭐 눈이 마른다든지 입이 마르다든지 이런 뭐 2차성 쇼그렌이라고 이런 또 자가면역 질환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는 뭐 팔꿈치, 뭐 손가락, 아킬레스건 이런 등에 나타나는 딱딱한 피하 결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빈혈이 잘 동반됩니다. 그 외에 뭐 늑막에 물이 차는 뭐 늑막염,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는 심낭염, 그다음에 혈관의 염증, 또 뭐 폐섬유화증 등 다양한 질환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 신체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정말 무서운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4가지 항목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 관절이 아침에 강직되거나 이런 통증, 붓기가 한 6주 이상 지속되었는지 이런 증상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나 뭐 항 CCP 같은 이런 특수 자가 항체가 있는지 이 여부를 살펴보게 되고요. 또 혈액 검사에서는 저희가 염증 지표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뭐 의학적인 용어로는 뭐 ESR, CRP라는 염증 수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영상 검사, 뭐 초음파라든지 저희가 또 뭐 엑스레이, 뭐 CT, MRI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관절 활막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보고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와 또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이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기능을 보존하여 이제 삶의 질을 유지시키고 또 이제 관절의 파괴와 불가역적인 변형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발병 후에요. 되게 2년 이내에 약 60에서 70%에서 골 미란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조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질환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혹시 네. 적절한 운동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전체적인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추천하자면요, 이제 근력을 높여주는 운동, 특히 이제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 이제 대퇴 사두박근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실질적인 운동으로 뭐 걷는다든지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치료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건데요. 종종 이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민간 요법에 의존하다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도 보게 됩니다. 이 관절이 변형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해야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이 전문의와 상의해서 꾸준히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네, 신속한 검사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 곧고 바른 신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